안녕하세요.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돈 버는 경매TV입니다. 오늘은 낙찰 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렇게 기다리던 낙찰이 되는 순간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이름이 불리고 기쁨도 잠시, 이제 뭘 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회원님들 정말 많으시죠? 저는 경매 처음 시작할 때 워낙 소액으로 경매를 시작하다 보니 잔금부터 대출, 명의 변경, 명도까지 뭐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고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기억은 안 나고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나하나 익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낙찰 경험이 없어서 이후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 또는 낙찰은 받았지만 이후 과정이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속 시원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낙찰 이후 진행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낙찰 후 과정을 크게 7단계로 나눠서 생각하는데요. 단계별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과정별로 낙찰자가 어디서 뭘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찰이 되면 이 낙찰에 문제는 없는지 법원에서 결정하기까지 7일이 소요가 됩니다. 이 7일 이후에 매각 결정 기일에서 또 7일간 이해관계인들에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아무런 이의 신청이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잔금 납부 기일이 정해집니다. 잔금 납부 기일은 통상적으로 30일 정도가 주어지는데 이 기간에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후 명도가 완료되면 수리,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임대 또는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단계별로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찰 당일 또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낙찰, 가장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먼저 낙찰 영수증 챙기기입니다. 대출 받을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소중하게 보관하셨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 상담사 명함 챙기기입니다. 법원에서 낙찰 받고 나오면 입구에 계신 대출 상담사 분들께서 명함을 나눠주십니다. 여러 장 받아두셨다가 대출 관련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관련 서류 열람하기입니다. 보통 낙찰 당일 3시에서 4시 이후에 사건 기록이 해당 경매계로 넘어오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경매계에 미리 전화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법원 경매계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일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서류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당 물건지 방문하기입니다. 서류 열람으로 점유자 연락처를 확보했다면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못 구했다면 물건지에 방문해서 포스트잇에 정중하게 연락처와 메시지를 남기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명도의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 결정 기일을 지나 매각 허가 결정이 나기까지 약 일주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은 먼저 점유자와 연락 시도하기입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면 좋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은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발송 가능합니다. 나의 낙찰 사실과 향후 계획을 정중하게 알리는 단계입니다. 1단계 서류 열람에서 연락처를 확보했다면 문자 메시지로도 연락을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출 알아보기입니다. 1단계에서 챙겨둔 대출 상담사 명함들을 활용할 때입니다. 여러 곳에 문의해서 조건을 비교해 나와 맞는 조건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 은행을 알아보시는 단계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이제 잔금 납부일까지 약 30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에는 먼저 대출 실행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알아봤던 대출 가능 은행 중에서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법무비, 불필요한 상품 끼어 팔기 이런 여부들을 꼼꼼히 비교해서 최종 결정합니다. 대출 실행 날짜는 은행과 정확하게 협의해 두고 자선은 미리 해놓으시면 잔금일에 여유있게 진행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명도 협의를 좀 더 진전시키기입니다. 점유자와 계속 소통하며 협의를 시도하고 대출 실행 시 법무사를 통해 인도명령 신청을 함께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인도명령이 인용되면 결정문이 점유자와 낙찰자 모두에게 송달되어 점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실행했다면 보통 법무사를 통해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한 번에 진행이 됩니다. 대출 진행 시 낙찰자가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법무사와 은행이 알아서 착착 진행을 합니다. 간혹 은행 대출을 받고 등기는 셀프로 진행하겠다는 분들 계신데, 은행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정 법무사를 통하는 것을 선호하며 낙찰자 개인의 셀프 등기를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무사를 못 믿겠다, 대출금 받고 나머지 잔금은 내가 직접 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믿고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출 없이 잔금 납부 시에는 직접 잔금을 납부하고 셀프로 등기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바로 명도입니다. 이 단계가 가장 신경 쓰이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연락처 남기고 내용 증명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인도명령 신청까지 하면서 점유자를 계속 압박해 왔는데요.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강제집행 신청은 꼭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니까요. 항상 협의와 강제집행은 동시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개고 단계에 이르면 대부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개고를 하게 되면 집 문을 따고 들어가 개고장을 붙이고 나오기 때문에 점유자로서는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역시 결정문을 집안에 붙이고 나오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해서 압박의 강도도 높이고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도 방지하기도 하는데요. 인도 명령보다 진행 속도가 2배 이상 빠를 수 있어서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점유자와 적당한 이사비가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명도 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명도는 된다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2개월 전에 낙찰받은 물건 명도를 막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다음 과정은 명도 마무리 즈음 부동산에 매물 내놓기입니다. 명도가 거의 완료된 것 같으면 직접 현장에 가셔서 여러 부동산 소장님들을 만나 물건 브리핑도 직접 하고 현장 분위기도 중간 체크해 보시면 매도나 임대 시 가격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명도를 무사히 완료했다면 이제 내 물건의 가치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수리와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꼭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필수는 아닙니다. 주변 부동산 여러 곳에 방문해서 인테리어 안 되고 물건 찾는 분 계신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인테리어 안 된 물건에 수요가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인테리어가 된 물건을 좀 더 선호하십니다. 왜 인테리어가 유리할까요? 인테리어 안 된 2억짜리 빌라를 매수자가 70% 약 1억 4천만 원을 대출받고 추가로 2천만 원 들여 인테리어를 한다면 본인 자금은 6천만 원에 2천만 원 더해서 약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2천만 원 인테리어 된 2억 2천짜리 빌라를 매수자가 70%약 1억 5천4백만 원 대출 받는다면 본인 자금은 6,6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월 이자는 조금 더 나오겠지만 초기 자금 부담이 줄어 매수자에게 훨씬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인테리어를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 멋지게 변신한 물건을 시장에 내놓아 수익을 실현할 차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매물 근처에 잘 아는 부동산이 있으면 단독으로 맡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매매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라면 최대한 많은 부동산의 매물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소장님들은 본인이 직접 소유한 물건, 단독 물건을 거래해야 중개수수료를 매수 쪽, 매도 쪽 양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양타라고 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인 보유 매물을 먼저 거래하시려고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낙찰 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7단계로 나눠 진행 과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경매 투자는 낙찰 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낙찰 후에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 갈 것인가도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계마다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렵게 고생만 하고 수익은 작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쉽고 빠르게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성공적인 경매 투자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